안녕하세요. 지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정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은 경계정정 같은 경우는 면적정정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경계정정하는 법을 알게 되면은, 면적정정은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정정은 면적정정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강의를 듣고 저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강의를 끝까지 마치면은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첫 번째로 경계 정정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계를 정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토지 상용의 효율이 떨어질 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를 정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야. 지적 공부에 경계가 잘못 등록이 돼서 정정하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토지 상용의 효율이 떨어질 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를 정정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땅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뾰족한 부분을 쓰기에 너무 땅 모양이 애매한 거야. 그럴 때 땅을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에 가깝게 정정을 해주는 것이 경계 정정이다 라는 거야. 근데 경계 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한다 라는 거야. 면적이라는 거는 돈이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그치? 면적이 넓어지면 내가 돈을 버는 거고, 면적이 줄어들면 내가 돈을 잃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모양의 필지를 이 파란색 부분의 선으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제에서는 유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AD와 BC가 평행하냐 아니면 평행하지 않느냐, 그런 조건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값이 90도냐 아니면 90도가 아니냐 라는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크게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우리는 P점과 Q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여기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고, BC의 연장선상에 Q점이 있게 하고 BC와 PQ가 직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AD 선상에 P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두 번째 보면 BC의 연장선상에 Q점이 있어야 한다 그랬지. 그래서 BC의 선을 연장선으로 쭉 그었을 때 이 어딘가에 Q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AD 선상에 P점이 있어야 한다잖아. 그래서 A와 D 이 선 어딘가에 P점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BC와 PQ가 직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과 이 PQ의 선이 직각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P값은 90도다 라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졌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면적의 증감이 없다고 했었으니까 이 빨간색 면적을 1번이라고 하고, 우리가 바꿔줘야 하는 이 파란색 면적을 2번이라고 할게. 1번 면적과 2번 면적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BC와 PQ가 직각이 되도록 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90도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 AD 선상에 P점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P는 이쯤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하냐, 바로 이 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A와 D, 그리고 A와 B, 그리고 B에서 C, 그리고 C에서 D,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있지. 그러니까 A에서는 D와 B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AD, AB 를 해주는 거고, B에서는 A점과 C점이 연결되어 있는데 A점에서 이미 AB 이 선을 구했으니까 B에서는 BC만 구하면 된다. 그리고 C에서는 B와 D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BC 이 선은 B점에서 이미 구했으니까 CD 값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Y 그리고 거리 방위각을 구해주면 돼.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이 값들을 구하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조건 유형 중에 AD와 BC가 평행하는지 평행하지 않는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했었어. 그치? 근데 AD와 BC가 평행한지 평행하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울기를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AD의 델타 X와 델타 Y 값과 BC의 델타 X, 델타 Y 값을 가지고 기울기를 보면 돼.
그래서 AD의 기울기는 델타 Y분의 델타 X니까 계산을 해보면 0.05 몇이 나오고 BC의 기울기는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0.13 몇몇이 나와. 따라서 값이 같지 않지. 그러면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AD와 BC가 서로 평행하지 않다 했잖아. 그 말인 즉슨 AD와 BC의 연장선을 그으면 어느 점에서는 서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5점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값을 감마값이라고 설정을 해놓을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180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AB 방위각 빼기 AD 방위각을 해주면 되잖아.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내가 딱히 설명 없이 갈게. 근데 우리가 AB 방위각이랑 AD 방위각을 여기서 이미 다 구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값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줄 수 있겠고,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52도 17분 22.7초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베타 값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360도 빼기 BA 방위각 빼기 BC 방위각을 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BA 방위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AB 방위각을 구했었는데 여기서 180도를 더해주면은 바로 그게 BA 방위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BC 방위각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구했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줄 수 있겠고,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116도 55분 21초가 나온다라는 거야.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더한 것이 180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감마 값을 이제 구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감마는 10도 47분 16.3초가 나온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A에서 5점과 B에서 5점의 거리를 알아야 돼. 근데 그 거리를 어떻게 하냐? 바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사인 알파분의 BO, 그리고 사인 베타분의 AO, 그리고 사인 감마분의 AB, 이 값들은 서로 같다라고 놓고 AB 값은 아까 우리가 구한 것 중에 있으니까 BO 값과 그리고 AO 값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AO는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192.26이 나오고, 그리고 BO 값은 170.59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 방법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랑 한국국토정보공사에도 나오는 공식이야. 바로 이 공식인데, 여기서 S가 뭐냐면은 S는 ABC 값,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를 더한 거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값이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S는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201.605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ABC 값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AOB 삼각형의 넓이 면적을 구하면 3069.5 하나가 나온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다시 사인 법칙을 할 건데, 이번엔 어떤 값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하냐?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점 있지. PQO, 이 삼각형에 대한 사인 법칙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중에서 아는 값은 이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근데 미지수가 3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도 3개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면 우리가 풀 수 있듯이, 미지수가 3개인데 우리가 식을 3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때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값들은 우리가 계산기에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OQ로 정리를 해보면 5.25PQ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변이랑 높이만 알고 있어주면 된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0.5 곱하기 5Q 곱하기 PQ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3069.5 하나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3069.5 하나는 ABO 삼각형의 넓이인데 면적의 증감이 없다고 하니까 면적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OQ를 5.25PQ로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PQ는 루트 0.5 곱하기 5.25 분의 3069.5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PQ의 값은 34.20이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OQ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OQ의 값은 아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긴 했었잖아. 근데 여기 PQ 값에다가 34.20을 넣지 말고 여기다가 34.20을 넣고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 왜냐면은 이 5.25에는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생략이 너무 많이 되고 반올림이 된 값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한 값을 내기가 어려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34.20을 넣고 다시 값을 전개를 하면 OQ 값은 179.49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OQ 값과 PQ 값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OP의 값을 알 수가 있지. OP의 값은 182.7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A에서 O의 거리는 192.26이 나온다 했었고, P에서 O의 거리는 182.72가 나온다 했어. 따라서 이 나머지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9.54가 나오겠지. 그리고 아까 첫 번째에서 구한 BO의 거리는 170.59가 나오고 Q에서 O까지의 거리는 179.49가 나온다고 우리가 구했어.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8.90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가 있겠고, 여기가 아까 9.54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P점을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 P점의 X좌표는 A점의 X좌표 더하기 L 코사인 세타고, P점의 Y점은 A Y점 더하기 L 사인 세타다 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경계정정 강의를 볼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따로 내가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따로 언급을 하진 않을게. 그래서 우리는 P점의 X좌표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고,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810.06이 나온다. 그리고 P점의 Y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고,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361.52가 나온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P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그리고 Q점의 좌표 같은 경우도 B점에서 Q점까지 거리가 8.90이라 그랬어. 그치?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Q점의 XY 좌표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Q점의 Y 좌표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 점들을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776.16 그리고 366.04가 나온다. 그래서 Q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P점과 Q점의 좌표를 모두 다 구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좀 너무 어려웠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쵸? 근데 이 정도면은 되게 쉬운 문제였고, 이제 진짜 나갑니다. 문제 2번으로 가는데, 이것도 역시 P점과 Q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P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내려서 P'이라는 값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 왜냐면은 P와 P'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곳, 이 면적은 공통면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면적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P점과 P' 이 선의 왼쪽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봐줘야 할 거는 바로 이 부분이다. 원래 필지의 이 보라색 면적과 그리고 바뀌어야 할 필지, 이 초록색 면적의 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AD, AB, BC, CD의 델타 XY 그리고 거리 방위각 값을 여러분들이 각각 구해줘야 한다. 이것들을 구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수월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P값은 60도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P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여기는 90도가 될 거야. 왜냐면은 AD와 BC는 평행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90도가 된다. 따라서 여기가 감마라고 할게. 그러면은 60도 더하기 90 더하기 감마는 180도가 돼야 하니까 감마는 30도가 나온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P점과 P'의 거리는 A점과 B점의 델타 X 값과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24.57m가 나온다. 따라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인 60도분의 24.57은 사인 30도분의 QP' 값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QP 프라임의 값은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14.19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밑변과 높이를 알게 됐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174.32가 나온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보라색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야. 사다리꼴 모양에서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수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B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값을 B'이라고 하고 이 B'을 기준으로 왼쪽은 삼각형, 오른쪽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감마값이라고 놓고 이제 삼각형의 각들을 구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알파는 AB 방위각 빼기 AD 방위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방위각은 여기서 이미 다 구했으니까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89도 3분 40.8초가 나온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러면 감마값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감마값은 0도 56분 19.2초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각을 알게 됐으니까 사인 법칙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를 할 수가 있겠고 A, B' 거리는 0.4m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초록색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고 초록색 삼각형의 면적은 4.91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4.91 더하기 보라색 면적, 직사각형 면적을 한 것이 174.32와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보라색 면적은 169.41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 보라색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새로 풀게 되면 B'에서 P점까지의 거리 곱하기 높이 24.57을 해주면 169.41가 나와줘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B' P 값은 6.89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가 A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B점에서 Q점까지의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P점의 XY 좌표와 Q점의 XY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P점의 X좌표는 A점의 X좌표 더하기 0.4 더하기 6.89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568.44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P점의 Y좌표 역시 A점의 Y좌표 더하기 똑같이 L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254.52이 나온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P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Q점 역시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 P'에서 Q점까지의 거리가 14.19라 그랬는데 B점에서까지의 거리는 14.19에서 6.89의 값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544.27이 나오고 Q점의 Y값은 239.65가 나온다. 그래서 Q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경계 정정 강의는 끝났고요. 오늘 하루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